오늘 저희는 좀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자기 전에 꿀소금물 한 잔 마시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밤에 잠설치시는 분들, 아니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숙면을 좀 도와볼까 하시는 분들께 어쩌면 흥미로운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그냥 꿀소금물이 좋다. 이게 아니라 수면의 질을 높이는 건 기본이고 피로회복이나 노폐물 배출, 심지어 피부나 다이어트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근데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소금물이요. 매일 마셔도 괜찮은 건가? 요즘 다들 짜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좀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확 들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일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시고요. 자료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물론 너무 짜게 먹는 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당연히 문제죠. 근데 흥미로운 건 반대로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항상 그 약 0.9% 정도의 혈액 염분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 균형이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낮아져 버리면 오히려 두통이 온다거나 몸이 무기력해진다거나 손발 차가워지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금을 적절히 먹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아, 어떤 소금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그 하얀 소금, 정제염, 그거랑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미네랄이 싹 빠진 정제염 말고요. 미네랄이 풍부하게 남아있는 천연소금. 예를 들면 천일염, 아니면 죽염, 그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야 한다는 거죠. 특히 천일염은 가격도 저렴하고 미네랄도 많으니까 자주 언급되는 것 같고요. 아하, 천일염. 네, 이 천연소금 속 미네랄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재밌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이랑 신경을 좀 이렇게 릴렉스 시켜주고 흥분된 걸 가라앉혀주고요. 칼슘은 그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칼륨은 자다가 다리에 쥐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야간 근육 경련 예방에 좋다고 설명해요. 와, 미네랄 하나하나가 다 역할이 있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나트륨조차도 밤에 혈압이 너무 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천연소금이 몸속 노폐물 빼주는 디톡스 효과가 있어서 붓기 빼는 데나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짠맛을 내는 걸 넘어서 그 안에 든 미네랄 성분들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소금은 알겠는데 꿀은요? 꿀은 왜 같이 들어가는 걸까요? 이것도 그냥 단맛 때문에 넣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꿀도 그냥 꿀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 안 들어간 100% 천연 벌꿀, 아카시아 꿀이나 밤꿀 같은 거요. 보통 색이 좀 진하고 향이 깊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천연꿀. 네, 꿀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꿀에 들어있는 그 천연 당분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아주 살짝 자극해요. 그러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뇌로 더 쉽게 쏙 들어갈 수 있게 약간 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대요. 트립토판이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면 낮에는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게 다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받는 거죠. 졸음이 스르륵 오게끔. 와, 단계가 있군요.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역할이 있어요. 꿀이 우리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 저장 형태를 보충해 준대요. 아, 간에요? 에너지 저장고. 네. 그래서 자는 동안 혹시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새벽에 잠이 깨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꿀이 목 아플 때 좋다고 하는 항염 효과 같은 것도 있고요. 들어보니까 소금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각각의 역할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왜 자료들은 굳이 이 둘을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뭔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너지 효과 같은 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들에 따르면 이 둘을 같이 먹을 때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이때 꿀은 뇌에 필요한 안정적인 연료,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금 속 미네랄들은 그 에너지가 신경이나 근육에 잘 전달되고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걸 잘 쓰게 도와주는 역할. 그렇죠. 약간 자동차로 치면 꿀이 연료, 휘발유고 소금이 엔진 오일이나 뭐 점화 플러그 그런 느낌인 거죠. 연료만 잔뜩 있거나 불꽃만 튄다고 차가 잘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밤새 뇌기능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몸의 다른 시스템들도 원활하게 작동해서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비유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A 더하기 B가 아니라 이게 같이 있을 때 뭔가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 안에 그 미묘한 균형을 딱 맞춰주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합이 아니라 수면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 문제랑 신경 전달의 불균형 문제를 동시에 케어하려는 그런 접근인 거죠. 와, 이해가 쏙 되네요. 그럼 이거 직접 만들어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특별한 비율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방법은 의외로 정말 간단해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레시피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체온 정도, 그 미지근한 물 한 200ml 정도에다가 천연 소금은 정말 조금 한 꼬집 정도 넣고요. 한 꼬집이요? 아주 조금이네요. 네, 아주 조금요. 그리고 천연 꿀은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서 잘 저어주면 끝이에요. 물 온도가 중요하겠네요. 미지근한 물. 네, 너무 뜨거우면 꿀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좀 파괴될 수 있고 또 너무 차가우면 소금이 잘 안 녹기도 하고 몸에 흡수되는 것도 좀 더딜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다고 해요. 그리고 마시는 시간은 잠들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쯤, 가급적이면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아, 자기 직전보다는 조금 전에요. 근데 뭐 다른 야식이나 간식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혹시 이 방법이 좀, 나는 밤에 물 마시면 꼭 깨는데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번거롭게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대안 같은 이야기도 있었나요? 네, 아주 짧게 언급된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꿀이랑 소금의 그런 유효 성분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좀 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그 식물성 원료에서 뽑아낸 멜라토닌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 형태를 대안으로 소개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밤에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물 마시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뉘앙스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자기 전에 마시는 이 꿀소금물 한 잔이 천연 미네랄이란 천연 당분의 힘을 빌려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진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좀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뭐 피로 회복이나 디톡스 같은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수면제나 이런 약에 바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 자체에 어떤 자연적인 균형을 찾아주는 방법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또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 그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특히 뭐든지 과하지 않게 적절한 균형을 찾고 또 자연에서 온 성분을 활용한다는 접근 방식이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자료들은 주로 잠 잘 자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밤 시간의 미네랄과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 아주 간단한 습관이 단지 잠을 잘 자는 걸 넘어서서 뭐 예를 들면 다음날 낮 동안의 우리 에너지 수준이나 아니면 집중력 혹은 감정 상태 같은 데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잠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한 번쯤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